요즘 다리 저림이나 무거움으로 병원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한 피로가 뇌경색의 첫 신호였던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분 단 하루 만에 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피로감이 뇌경색의 첫 번째 신호였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그 전에 반드시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얼굴보다 먼저 아래쪽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거나 걷다가 발끝이 자꾸 걸릴 때가 있나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뇌가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놓칩니다. 운동을 해서 그렇겠지,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깁니다. 며칠을 미루고 몇 주를 버티다가 결국 병원에 올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런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환자 10명 중 9명, 즉 99%는 다리가 보낸 경고를 알지 못한 채 뇌경색의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그 몇 시간을 놓치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그 1%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그 신호를 배우고 뇌경색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경고자로서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생명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뇌가 아니라 다리에서 시작되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경색이면 얼굴이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신호를 통제하지만 그 명령이 먼 곳부터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 피가 닿기 어려운 부위가 바로 다리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끊임없이 위로 아래로 순환하지만 혈관이 좁아지면 먼 쪽부터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먼저 이상을 느끼고 뇌보다 먼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뇌의 교차신호 구조입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다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만 자꾸 저리거나 힘이 빠진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반대쪽 뇌혈관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환자분들 중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왼쪽 다리가 좀 저려요. 걸을 땐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면 힘이 없어요. 이럴 때 대부분은 다리나 허리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작 MRI를 찍어보면 뇌의 혈류가 이미 막히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병원에서 매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다리의 불편함은 뇌로 가는 혈관의 막힘을 미리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뇌경색은 절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먼저 다리가 이상하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을 무시하면 뇌는 결국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멈췄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다리가 이상하면 뇌를 의심하라.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켜낸 한 남성의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선택 하나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얼마 전 60대 중반의 남성 한 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었죠. 등산을 즐기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질병력도 없었고 주변에서도 건강관리 잘한다고 부러워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왼쪽 다리가 이상하게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걷다 보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둔해지고 가끔은 발끝이 바닥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양말을 신을 때 손끝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제야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병원까지 갈 일은 아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멀쩡했지만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때야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가족이 급히 모시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오른쪽 뇌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뇌경색 직전 상태. 말 그대로 몇 시간만 늦었더라면 영구적인 마비가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즉시 응급치료를 받았고 혈전이 완전히 제거된 뒤엔 놀랍게도 하루 만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그분이 퇴원할 때 저에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그날 그냥 잤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를 매주 봅니다. 다리가 보낸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린 사람은 살아남고 무시한 사람은 늦게 깨닫습니다. 뇌경색은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전에는 반드시 몸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대부분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먼저 다리에서 피가 돌지 않고 그로 인해 감각과 힘이 가장 먼저 변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자신의 다리를 믿었습니다. 그 이상하다는 감각 하나가 생명을 구한 겁니다. 그 작은 결심이 인생을 바꿔놓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던 한 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 평생 다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오늘부터 다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번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0대 후반, 회사에서 일도 성실히 하고 가정에서도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평소엔 건강에 큰 문제도 없었고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계단을 내려가다 오른쪽 다리가 순간적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잠깐 다리에 전기가 흐른 것처럼요. 그녀는 놀랐지만 금세 평소처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저녁 다리가 또 살짝 저렸습니다. 한쪽 종아리가 조여오는 듯 했고 발끝이 감각 없이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참았습니다. 며칠만 쉬면 괜찮겠지.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틀 뒤 아침 세수를 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그녀는 피곤해서 그런가 봐라며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회사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의 오른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뇌 왼쪽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응급치료를 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이 지나도 걷지 못했고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하루만 일찍 왔어도 정말 하루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뇌경색은 하루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몸이 경고합니다. 다리가 이상하다고, 한쪽이 무겁다고,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가볍게 넘깁니다. 병원에 가기엔 번거롭고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 더 크니까요. 그 잠깐의 방심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늘 환자분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말은 뇌경색 앞에선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그녀의 사례는 단순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의 저림, 무거움, 미묘한 감각의 차이, 그게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증상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말하는 다리에서 시작되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를 바기비데이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사로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다리에서 시작되는 뇌경색의 7가지 전조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특징들입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의 무거움과 둔함입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가 예전보다 묵직하거나 발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덜 들어간다면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한쪽만 느리게 반응한다면 그건 뇌혈류 이상이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그 변화는 가장 먼저 다리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 다리의 저림이나 감각 둔화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허리 디스크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허리 문제와 달리 뇌경색 초기에는 한쪽 다리만 찌릿하거나 감각이 이상하게 둔해집니다. 특히 발끝이 어디에 닿는 느낌이 사라진다면 그건 신경이 아니라 뇌로 가는 신호 전달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 근육이 떨리거나 흔들립니다. 움직일 때 미세하게 다리가 떨리고 발목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 신경 전달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혈류가 줄면 근육의 조정 능력이 약해지면서 작은 동작에도 떨림이 생깁니다. 이때는 무조건 쉬어야 할 때가 아니라 검사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다리 통증이 밤에 심해집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밤에 다리에 피가 충분히 돌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근육이 타는 듯 아프거나 종아리가 조여오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걸 단순한 쥐나 냉증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 환자 중 상당수가 밤에 다리가 너무 당겼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통증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산소가 부족하다는 몸의 절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걸을 때 다리가 자주 꼬입니다. 평소엔 멀쩡히 걷다가 갑자기 한쪽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균형이 흐트러지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건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신호가 다리까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 다리가 느리게 반응한다면 반대쪽 뇌혈관이 막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다리에 힘이 빠지는 순간이 반복됩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잠깐 서 있을 때 다리가 툭 꺾이듯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릎 관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근육의 신호 전달이 순간적으로 끊긴 겁니다. 이걸 일시적 마비, 즉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을 무시하면 며칠 안에 본격적인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평소보다 다리색이 창백하거나 차갑습니다. 혈류가 막히면 피가 다리 끝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다리색이 희거나 푸르게 변합니다. 손끝보다 발끝이 더 차다면 그건 이미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뇌가 다리를 통해 보내는 생명 신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신호를 근육통, 피로, 신경통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이 손상된 상태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다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피로 때문이라고 넘겼던 그 무거움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느껴진다면 오늘 안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이러한 전조 증상을 느꼈을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시적 마비, 즉 TIA의 위험성과 대처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뇌경색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구간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의사인 저조차도 환자분께 설명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일시적 마비, 즉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잠깐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세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앉았다 일어나서 피가 안 통해서 그랬겠지. 스트레칭 부족이겠지.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뇌경색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 그 순간만큼은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괜찮아졌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뇌 속의 혈관이 이미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손상이 누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막히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도 그런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냥 지냈다는 분들, 일주일 안에 절반 이상이 다시 응급실로 오십니다. 그때는 이미 말을 못하거나 한쪽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40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회복되셨습니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출근하셨죠. 하지만 그날 저녁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뇌혈관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단 하루, 그것도 몇 시간 차이로 생사가 갈렸던 사례였습니다. 이게 바로 일시적 마비의 무서움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그 다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뇌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한 순간입니다. 만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한쪽 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적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MRI, 혈류검사, 경동맥, 초음파, 이 세 가지는 생명을 지키는 필수 검사입니다. 일시적 마비는 짧게는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회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성을 모릅니다. 하지만 뇌경색 환자의 3분의 1이 바로 이 TIA를 겪은 지 며칠 안에 쓰러집니다. 이 통계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다리에 힘이 잠깐 빠졌다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 몇 분의 판단이 생명을 지킵니다. 이제 다음 구간에서는 다리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고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통해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뇌경색은 막을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다리의 혈관을 살리면 뇌도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뇌와 다리의 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학 교과서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본 환자들의 변화를 통해 얻은 실제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은 다리를 움직이세요. 혈관은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다리의 피가 아래에 고이면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볍게 발목을 돌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잠들기 전 5분간 스트레칭은 밤 동안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혈관은 쉽게 막힙니다. 물은 그걸 막는 가장 간단한 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만 마셔도 혈액 점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커피나 술을 자주 드신다면 그만큼 물을 더 보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소금은 혈관의 적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이 딱딱해집니다. 또한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염분뿐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키는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식단의 절반을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채우는 것, 그게 최고의 약입니다. 네 번째, 다리를 따뜻하게 하세요. 혈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춥거나 냉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다리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철엔 얇은 양말 대신 두꺼운 양말을 신으세요. 다리를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피가 더 쉽게 순환합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도 점검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경동맥, 초음파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다리에 저림이나 통증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경과나 순환기내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루의 루틴을 조금만 바꿔도 다리의 혈관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전에 반드시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리를 지키면 결국 뇌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학적인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문장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낀 생명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뇌경색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놓치느냐, 그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갑작스러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 예고는 이미 다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다리의 무거움, 저림, 피로감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작은 구조 신호이자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몸의 말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질병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꼭 다리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 다리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조용히 들어보세요.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다리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리가 보낸 신호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뇌경색을 막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다리를 지키는 건 결국 당신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다리를 따뜻하게 하고 물을 한 컵 마시고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스스로를 돌봐주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다리가, 당신의 건강이,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